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트리플 다이브드 심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격상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위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의 아메이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저는 오늘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아메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18년 차 되었어요. 대박이죠. 근데 정말 저의 기분은 한 1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8년 차 아메를 하게 됐고요. 제가 20대 후반에 아메를 시작해서 30대를 지나 40대 중반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오늘 7월 20일인가요? 한 달 이제 열흘만 지나면 저는 크라운이라는 핀으로 여러분 핀업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저 혼자 박수 치고 저 혼자 인사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진은 이렇게 다 연필로 색연필로 그린 사진인데요. 미리 크라운 축하를 한다고 저희 파트너가 선물로 보내준 사진이에요. 근데 꿈만 같아요. 저는 아메이 크라운 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아메 사업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크라운이 아니라요. 그냥 추가적으로 100만 원 정도가 죽을 때까지 나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18년이 지난 지금, 18년 차 지금 제가 크라운이라는 유핀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설레고요. 믿기지 않는 오늘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회원가입을 했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꿈꾸는 것조차 사치였던 그 시절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언제 가입했나 봤더니 제가 2004년도 3월 11일 날 회원 가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때 회원 가입은 이날이고요. 제가 아메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날은 2004년 6월부터 제가 아메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004년도에 만약에 17년 전에 심하영 당신의 17년 뒤의 미래가 크라운이라고 했다면 전 아마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전혀 꿈꾸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믿어지지도 않았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메이를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이와 부모에게 질문을 합니다. 5억과 꿈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모두 5억 대신에 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들은 하나같이 꿈 대신에 5억을 선택합니다. 나의 희생으로 만약에 5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면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한테 꿈이라는 건 참 낯선 단어예요. 그런데 아메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메이를 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희망. 두 글자로 얘기하면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메 사업을 시작했을 때요, 희망? 네. 정말 아메를 만나기 전과 후에 달라졌던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바로 희망인 것 같아요. 아메 사업 속에 들어오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될 것만 같았어요. 오늘이 다를 것 같고요. 내일이 다를 것 같았어요. 1년 뒤가 다를 것 같았고 여러분 10년 뒤에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그 희망이 저를 설레게 했던 것 같아요. 아메이의 세 글자는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면 너무너무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이 일은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글자로 표현하면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는 난이도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얘기해요. 제가 아메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현실 점검이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의 나의 아주 리얼한 현 좌표를 알게 된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결코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의 시나리오는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의 나의 현실 점검이 아주 철저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변수라는 것을 저는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였고요. 저희 남편은 중국어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예, 어떤 현실 점검이 됐냐면요. 저희 남편이 중국어 학원을 엄청 크게 차렸거든요. 중부 이남, 다시 말하면 대전 이남으로는요, 가장 큰 200평에 달하는 중국어 학원이었고요. 그리고 5층짜리 저희가 건물을 지었고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적인 플랜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확실한 변수가 왔어요. 경제적인 너무 압박이 왔고요. 매달 제가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생기면서 저는 중학교 교사니까 그래도 여러분 신용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어딘가에선가 빚을 내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저희 연애 5년 하고 결혼했거든요. 얼마나 좋아서 결혼했겠어요. 그런데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이런 옛날에 스피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미웠다. 발자국 소리가 너무 미웠던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기 위한 그 변수였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답답했고요. 정말 주저앉아서 매일 울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더더욱 그런 상황에 변수가 온 상태에서 제가 아메이 플랜을 듣게 됐는데요. 저의 마음을 쳤던 건 사실은 대단한 돈보다는요. 저는 빚을 상속시켜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엄청 강했거든요.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아메 사업을 하게 됐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성애 때문에. 예, 남편 때문에, 가정 때문에, 우리의 미래 때문도 아니고요. 제일 힘들었던 게 내 자녀한테 정말 이 힘든 이 모든 것들을 상속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전 그게 너무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안에서 좋은 부모 되기 프로젝트라는 그 마음을 제가 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게 엄청나게 부자인 엄마가 되고자 했던 게 아니라요. 아이들한테 좋은 미래를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자리로 오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왔을 때 가장 충격적인 단어를 듣게 됩니다. 아메를 만나기 전에는 안 들었던 단어들. 그런데요. 아메를 하고 나서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그건 바로 가난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안에서 정말 많은 강사님들이 가장 쉬운 대물림이 가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가난한 생각도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 되기 프로젝트의 마음으로 아메이를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마음에, 모든 문제에, 내가 현재 닥친 모든 현실에 아메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요. 왜 대안이 될까? 근데 여러분 진짜 대안이 되는 게 맞더라고요. 아메이 플랜을 들어보시면요. 아메이는 2년에서 5년 플랜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했던 이유예요.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사는 20년을 다녀야 해요. 그런데 아메이는요. 2년에서 5년 정도 만에 인생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어떤 조건이냐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자본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본이 들으면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점포를 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도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남는 시간 이용해서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했을 때 매달 그다음에 증가돼서 평생 내 자녀한테 상속까지 가능한 연금성 소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요 100%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금성 소득이 내 자녀한테 상속이 가능한 그런 플랜이라면 알아보고 싶다.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을 설득할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제가 했던 이유처럼 안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메를 선택한 거예요. 왜요? 2년에서 5년이란 시간 동안에 저 직장 다니면서 아메 했거든요. 남는 시간 했거든요. 돈 들이지 않았거든요. 예, 점포 차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2달 만에 아메로 1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득할 마음은 없지만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메이예요. 기업 이념이 뭐냐면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을 제공한다가 아니에요.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가난의 조건이 뭐냐면요. 기회조차 만나지 못하는 것이 진짜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저를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게 이 아메이 회사의 기업 이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메이를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왜 기회를 놓치는 줄 아세요? 이 기회가요, 작업복 차림의 일꾼같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메이를 통해서 이거 진짜 기회야,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것이 기회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초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처음에 아메이를 선뜻 해야지, 반드시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메이 한마디로 표현해 볼게요. 아메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사업했거든요. 아메이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사업 설명을 통해서도 저는 뭔가 답답했었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그냥 슈퍼예요. 여러분, 이게 한 줄짜리 최고의 사업 설명인 것 같아요. 제가 아메이를 했던 이유입니다. 저는 매일 슈퍼를 다닙니다. 생필품을 써야 하고요. 예, 평생 써야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생필품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슈퍼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를 들여다봤더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메이는 그냥 슈퍼를 쓰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와, 너무 심플하다. 너무 단순하다. 난이도가 진짜 없다. 어차피 써야 되는 슈퍼를 통해서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숨어 있다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메이 슈퍼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아메이 슈퍼는요,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건강보조식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 판매 1등하는 건강보조식품이 아메이 슈퍼에 있습니다. 아메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화장품이 있는데요.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스킨케어 브랜드라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들어보지 못했던 브랜드가 즐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 판매 1등, 전 세계 판매 5등, 예, 안에 들어가는 그런 화장품이고 건강보조식품이었어요. 그리고요, 아까 좀 전에 여러분, 물 몇 컵 드셨어요? 예, 저도 물 벌컥벌컥 진짜 몇 컵 먹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가정에 필요한 정수기가 아메이 슈퍼에 들어와 있는데요, 얘가 가정용 정수기 전 세계 판매 1위의 정수기가 아메이 슈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메이 청정기가 있는데요, 얘 또한 가정용 공기청정기 전 세계 판매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 슈퍼에 유트라이트, 그 다음에 아티스트리, 정수기, 청정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냄비, 퀸이라고 하는 냄비도 나오는데요, 중금속이 전혀 나오지 않은, 예, 저같이 요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발로 요리를 하는 그런 퀸 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라고 해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케어해주는 그런 제품들. 그 다음에 아메이 세제가 있습니다. 자연으로 생분해가 되는데 48시간 길어도 7일 이내에 자연으로 다 생분해가 돼버리는 친환경 세제가 아메이 슈퍼에 있어요. 그리고 치약, 튀소, 비누 샴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장도 있고요, 미역도 있고요, 라면도 있고요.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까지 런칭이 되어 있는 아메이 슈퍼의 제품들입니다. 여러분, 슈퍼 보시니까 어떠세요? 괜찮죠? 예, 정말 명품 생필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단지 슈퍼를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슈퍼를 바꾼 것만으로도 저는 전 세계 최고의 건강보조식품을 먹게 됐고요, 전 세계에 5등하는 최고의 화장품을 쓰게 됐고요, 정말 최고의 정수기를 사용하게 됐고요, 최고의 청정기를 사용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아메이 하니까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요. 제가 아메이 슈퍼를 쓰면서 느꼈던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대박이죠. 예,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메이 슈퍼를 쓰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요, 아메이 제품을 써야지만이 되는 기준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선택의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지금 17년 차, 18년 차 아메이 하고 있죠? 저는 어마어마한 연금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연금 만들고 싶으시죠? 아메이 사업이 정말 연금이 된다고요? 믿으세요? 네. 연금을 만드는 노하우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슈퍼를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부터 바꿔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슈퍼에 대한 얘기를 해서 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아메이 슈퍼를 체인지 해보는 것이 첫 번째 연금 만드는 1번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만 슈퍼를 바꿔 쓰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아메이 슈퍼를 쓰는 애용자를 모으는 일이 또 연금을 만드는 노하우 2번째가 됩니다. 여러분, 3번째는 뭘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나왔나요? 3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거 잘해서 크라운 된 거예요. 3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share the plan, show the plan. 저는 나부터 슈퍼를 바꿨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 좋은 슈퍼를 가르쳐줘서 그들도 아메이 슈퍼로 체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애용자로 만들었고요. 그 애용자들을 모으는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메이 사업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메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만 슈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메이 슈퍼를 쓰는 애용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에 아메이는 슈퍼에서 포인트를 모으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쓴 것만 포인트로 모으지 않습니다. 함께 포인트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 거, 내가 소개한 사람이 쓴 거, 또 소개한 사람이 쓴 거, 소개한 사람이 쓴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메이 포인트, 아메이 마일리지를 줄줄이 마일리지라고 얘기해요. 제가 1일부터 30일까지 포인트를 모은 거예요. 나 5만, 내 친구 5만, 친구 엄마 5만, 동생 5만, 이렇게 해서 20만 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각자 필요한 슈퍼를 썼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20만 점을 같이 써서 모으면요. 나는 20만 점20만 PV 곱하기 3%를 적용받아요. 그래서 6,000원이라는 캐시백을 돌려받습니다. 자, 나에게요. 아메이 사업을 가르쳐 준 분은 우리는 스폰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스폰서는 나에게 아메이 아까 쉐어 더 플랜, 애용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플랜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S는 나에게 보여주고요. 나는 A, B 2명에게 연금이 나오는 슈퍼를 소개한 거예요. 자, 각자 아메이에서 물건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요, S의 그룹으로 인정합니다. 왜요? 제가 줄줄이 마일리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나 A, B, 20, 20, 20, 20을 썼다라고 가정하면요, 이 전체 그룹은 80만 그룹이 됩니다. 이건 S의 그룹이 되고요. 80만 PB는요, 6%를 적용받죠. 그러면 48,000원이라는 캐시백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요? 자, S의 몫은 뭐냐면요. 이 빨간 부분, 나 A, B를 제외한 이 초록색 부분이 S의 몫이 됩니다. 자, 나 그룹을 빼볼게요. 나의 그룹은요. 나 20만, A, B 20, 20 합치면 60만 PB는요. 6%를 적용받고요. 36,000원에 대한 캐시백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빼주면요. S의 몫은 초록색 부분 12,000원이 되는 거죠. 자, 내가 다 가질 수 없어요. 빨간 부분 중에서 내 노력분은요. A와 B가 노력한 부분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나의 노력분이 되는 거죠. 자, 나의 그룹은 아까 나, A, B 20, 20, 20, 60만이죠. 60만에서 A 3% 6,000원 돌려주고 B 3% 6,000원 돌려주면 자, 나에서 빼주면 나는 24,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업을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 저는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먼저 한 사람이 빨리 캐시백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나 아메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S 12,000원, 나 24,000원. S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회원도 제일 많아요. 4명으로 제일 많고요. 매출액도 80만 점으로 제일 높은데 왜 내가 더 많은 캐시백을 가져가냐? 그 이유는요. S는 나 한 명에게 아메이를 소개했고요. 나는 A, B 2명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요. 스폰서나 A, B의 그림에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15%의 그림이 나오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A, B, C 3명에게 한 60만 PB 정도씩 내가 쓸 수 있는 애용자 클럽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브론즈 빌더라는 핀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원래는 79만 한 2천 원 정도의 캐시백인데요. 이 브론즈 빌더의 그림을 그리시면 회사에서 노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30%의 캐시백을 더 업해서 받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79만 2천 원인데요. 102만 9천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세요? 내가 물건을 쓰고요. 애용자 클럽을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쉐어 더 플랜, 아메 플랜에 보여줬을 때 ABC가 60만 BB라고 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성장시켜 볼게요. 어느 날 내가 나 이하로 1000만 점이 넘는 순간이 오겠네요. 예, 그런데요, 1년 중에 3번은 연속적으로 하고요. 또 3번은 띄엄띄엄 해서 1년에 6번 정도 1000만이라는 매출액을 했다라고 가정하면요. 그때 A, B, C 60만 PB였던 나의 파트너들이 한 120만 PB 정도로 되는 3개의 그룹을 내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너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내 보너스는 한 285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발생해요. 대박이죠. 예. 네, 근데 이걸 연봉으로 따지면요. 플래티늄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약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요. 연봉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연금성 소득이 된다라는 거죠. 자, 1년에 6번 정도 1000만을 하신 분은 우린 플래티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2달 내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파운더스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시면 나는요, A, B, C를 한 15% 부빌 정도로 내가 만들어서요, 400만, 400만, 400만의 3명의 파트너를 만들고요. 제가 사이드 조금 해서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연봉이 얼마나 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내 수입은, 247만 원? 더 적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연봉으로 따지면 약 5,200만 원 정도의 연금성 소득이 됩니다. 자,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될 수 있었다면 A, B, C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처음에 15% 하던 9% 하던 파트너를요. 플래티늄 3명의 플래티늄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나는 에메랄드라는 핀이 되고요. 보시면 연수입은 약 7,660만 원 정도의 에메랄드 소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3명과 함께 성장했을 때 이런 소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어머. 네, 3명의 파트너가 어느 날 플래티늄이 아니라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도록 내가 열심히 도왔을 때 여러분, 나의 연봉은 이렇게 나옵니다. 약 1억 1,960만 원,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연금성 소득의 수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백 씨 혹시 아시나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로다. 오르고 또 못 오르면 못 오를 엽건만은 사람은 제 안이 오르고 산만 높다 하더라. 매만 높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자, 요거를 한번 보세요. 1000만이 많다 하되 아메이의 점수로다. 모으고 또 모으면 못 모을 엽건만은 사람은 제 안이 모으고 1000만만 많다 하더라.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요, 저희 남편과 저만 아메슈퍼를 썼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애용자가 생기고요. 플랜을 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으면 만들 수 있는 1000만입니다. 자, 아메 비즈니스 요약해 볼게요. 난이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슈퍼 쓰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동을 전하는 일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으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의 특징이 뭐냐면요, 누군가를 철저하게 도와주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꿈을 이루고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좋은 부모 되기 프로젝트, 꿈을 지킬 수 있었고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요, 연금을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대단한 일인가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메란 비즈니스가 연금까지 만들어주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트렌드에 맞는 일이라는 거죠. 연결과 공유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생필품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걸로 연금을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다. 그리고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요? 자본이 들지 않아요. 점포를 차리지 않아요. 직원이 필요 없습니다. 재고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행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다 A65에 지중해 크루즈 다 결단하셨죠? 매년 여행의 보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년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평생 직업만 남은 거 아시죠? 예, 평생 직장은 사라졌습니다. 정년이 없는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도 나이 제한도 전혀 없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유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친구 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아메입니다. 저는 이 자유로운 삶 중에 세 번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사진은 저희 남편과 사촌 동생의 사진입니다. 저희 남편이 이준호 리더가 처음에 아메 사업을 이해하고요. 사촌 동생에게 아메 사업을 쉐어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상호 리더님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설레게 이 두 사촌 형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상호 리더님이 사업을 열심히 하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참다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엄청 참으시다가 밤늦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희 남편한테. 이준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왜 사랑하는 내 아들한테 아메이를 가르쳐줬냐라는 거예요. 내 아들 인생 망칠 일 있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 할 말만 막 하고도 툭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아, 정말 우리 마음을 너무 몰라주신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제 이 두 부부가 다이아몬드 카운트가 들어갔을 때, 큐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그때 작은 아버님이 대전에 오셨었어요. 근데 그때 작은 아버님이 너무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게 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 두 손을 꼭 잡더니, 준호야,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들 며느리가 다이아몬드 되는 거 많이 도와주라 하면서 사투리를 팍팍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이 함께 아메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번에 이 이상호 이교율 리더님은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런 핀업을 또 하는 그런 경사가 또 저희 팀에 생겼습니다. 저의 평생 친구도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인데요. 이들도 사실은 20대에 시작하셔서 애 셋 낳고 애 둘 낳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원래 몰랐던 사람들인데요. 아메를 통해서 서로 정말 평생 친구들로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저 이하의 10조의 다이아몬드가 함께 하고 있고요. 우연히 인연이 되어 함께한 제가 17년의 시간들 이렇게 썼는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썼어요. 올렸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파트너들의 가족의 꿈까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그냥 끈끈한 그냥 스쳐가는 그런 인연이 아니라 평생 같이 할 그런 인연이 우리가 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저희 다이아몬드의 이야기 잠깐 드리면요. 정말 공통 분모가 다 가난했어요. 통장에 100만 원도 없었어요. 저도요, 모닝 끌고 다녔고요. 저희 파트너 프라이드, 마티즈, 비스토 이런 차 끌고 다녔어요. 다 그랬지만요. 저희한테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꿈. 저희 될 거라고 믿었어요. 이 비즈니스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 꿈 하나로 저희는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리 너무 똘똘 뭉쳐서요. 서로에게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열정적이었어요. 아메이를 우선순위에 놓고 뛰었던 저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더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메이로 내 인생에 분명히 이 플랜, 2년에서 5년 플랜의 주인공이 되겠노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역경 늘 있었어요. 매달 있었고요.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역경 때문에 저희가 아메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역경이 있어야 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오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매년 저희가 목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매년 목표를 향해 뛰었고요. 그 다음에 팀워크로 본인을 희생하면서 함께 지금 10년, 15년, 17년 이렇게 같이 온 파트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하다 보니까요, 없던 길도 만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다들 처음엔 너무 지극히 평범했고요. 이 비즈니스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대단하게 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는 선물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김종수, 홍진희 스폰서님을 만났다는 거 저희들한테 너무 큰 선물입니다.
제가 만약에 위너스가 아니었다면 제가 과연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감히 크라운이라는 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으로 끌어주신 우리 김종수 홍지리더님이 저희들에겐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메사업 하면서 제 가슴속에 늘 담고 있었던 얘기예요. 비빌 언덕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비빌 언덕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비빌 언덕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부모님 너무 감사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1남 4녀, 딸 많은 집에 셋째 딸로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제가 해달라고 하는 걸 부모님이 다 해주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저는 부모님이 주신 사랑조차도 제가 되갚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시부모님은 어떨까요? 저희가 진짜 학원이 망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집에 참기름 하나, 간장 한 병까지 다 갖다 주셨고요. 반찬, 그 다음에 아이 유치원비, 그 다음에 그 싼 칼국수 한 그릇도 저희들한테 못 내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저희를 믿어주신 이 사랑하는 부모님께 정말 진짜 비빌 언덕이 너무너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다 자녀 있으시죠? 제가 아메사업 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두 딸에게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두 딸이잖아요. 제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미팅 갔던 날 맨날 시댁에 아이들을 맡겼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둘이서 저렇게 먹여주고 서로 앉아있는 모습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너무 제가 귀여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저희 아이들과 처음으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삿포로에 첫 스키를 신었던 그 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아이들이 꿈꾸더라고요. 아메이로 보내준 여행을 다녀오더니요, 이런 꿈을 꾸더라고요. 엄마, 나 영어 잘하고 싶어요. 엄마, 나 유학 가고 싶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꿈을 얘기하는 자녀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딸, 작은딸, 두 딸 모두 저는 캐나다로 유학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메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렇게 3살 때 시작했던 저희 큰딸이 이제 20살이 되어서요.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치고 정말 여러분 유명한 대학 아시죠? 우리 토론토 대학에 저희 딸이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한테 너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더라고요. 너무너무 저는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메야는 자녀들 있죠? 아메야는 부모의 자녀들 있죠? 여러분, 무조건 잘 큽니다. 왠지 아세요? 늘 열심히 사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은 엇나가지 않아요. 작은 딸은요, 리더십 수업을 들었대요. 근데 거기에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통은 위인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은요,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자기의 멘토라고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자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5가지가 너무너무 멋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봤던 부모의 리더십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메를 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 되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파트너들과 의리를 지키며 살고 있구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아이가 봤던 리더십이 뭐냐면요, 바로 격려와 용기였다는 거죠. 리더님 할 수 있어요. 우리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맨날 이렇게 응원하는 전화를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볼 때 두 번째가 격려와 용기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청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네. 저희 딸이 맨날 저 따라하거든요. 네. 네네네. 맨날 경청 잘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좋은 매너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메하신 분들은 다 굿 매너예요. 웰 매너. 너무 좋다는 거죠. 매너가 너무 좋고요. 5번째 아이가 봤던 게 뭐냐면 팀워크로 해내는 걸 본 거예요. 와, 리더십의 팀워크까지 이 아이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나누는 삶까지 그걸 보고서 와,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멋있어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저희 남편이 이거 많이 보여줬죠. 근데 제가 오늘 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전에 저희가 살았던 집이에요. 저희는 23평에 살았고 실평수 18평이었어요. 정말 복도식 아파트였고요. 아이를 놀이터에서 놀 수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놀이터가 너무 돌이 많아. 그래서 우리 아이의 놀이터는 어디였냐면 늘 복도에서 돗자리를 깔고 놀았습니다.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놀았습니다. 예. 그랬던 저희들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저희가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드디어. 그리고 이 55평 집으로 이사 갔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좋았어요. 예. 방이 4개에 화장실 2개 있는 집. 여러분 어떠세요? 전 정말 꿈 같았던 것 같아요. 이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정말 홈미팅 갔는데 80명, 100명이 들어올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꿈을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너무 많이 보셔서 여러분 식상하시죠?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림 같다고. 제가 이렇게 줌 미팅 할 때 이렇게 뒷 배경을 놔두면요, 이거 합성이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저희 집입니다. 저의 드림하우스고요. 이렇게 인생이 변할 줄 몰랐어요. 이런 럭셔리한 2층 복층 집에 내가 원하는 정말 조명 하나하나까지, 소품 하나하나까지 다 정말 고르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전에 저희 집 그 55평에 그 금액만큼 집값을 저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요, 저희 이준호더님이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타주거든요. 그러면 같이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보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맨날 행복 타령하면 또 행복 시작했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제가 이어서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엄마곰과 아기곰의 영상인데요. 제가 이거 보고 막 울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무언가를 빠르게 이루려 하고 무언가 조금은 쉽게 빠르게 포기하는 이루려면, 현대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새끼곰의 영상이 화제입니다. 캐나다 왕립지리학협회 소속 지리학자 지아통은 우리 모두는 너무 귀엽죠, 새끼곰으로부터 새끼곰.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높은 곳을 보고 포기하지 말자라며 트위터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새끼곰과 어미곰이 러시아 마가단 지역의 한 설산을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얼핏 봐도 굉장히 가파르고 미끄러운 설산이죠. 곰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언덕 아래로 눈덩이들이 굴러 떨어집니다. 어미곰은 몇 번 미끄러지긴 했지만 나름의 노하우로 언덕에 오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힘이 약한 새끼곰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미곰이 언덕에 오르는 순간 새끼곰은 버티지 못하고 미끄러집니다. 어미곰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길을 우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새끼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끄러져 내려가자마자 이 정도 시련은 예상했어 라고 말하는 듯 바로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미곰은 이를 안쓰러운 듯 쳐다봅니다. 힘겹게 언덕을 거의 올라온 순간 손을 내밀려는 어미곰의 동작에 새끼곰은 다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미끄러진 수준이 아닙니다. 눈이 쌓이지 않은 산 아래까지 빠른 속도로 떨어졌죠. 조금은 쉬면서 재정비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새끼곰은 이번에도 쉬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통해 얻은 노하우로 언덕 위까지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성공! 이 영상을 보고 글쓴이와 조금 다른 해석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새끼곰을 가만히 지켜보는 어미곰에 주목했습니다. 새끼곰이 스스로 언덕을 오르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어미곰에게서 바람직한 자식 훈육법을 발견한 것이죠. 네, 여러분 영상 어떠셨어요? 안 될 이유를 찾잖아요. 그럼 여러분 계속 찾을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유를. 그런데요,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으면요, 여러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보입니다. 저는 아까 아기곰처럼요, 늘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벽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해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가야 될 이유를 찾았고요. 도전해야 될 이유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변명 중에 가장 어리석은 변명이 나 시간이 없어 라고 하는 변명이래요. 너무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메의 기회를 전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저 시간이 없어요. 저 너무 바빠요. 좀 정리되면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정리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가장 무서운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는데 안 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안 돼요. 아메 2년에서 5년 플랜인 거 알고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자본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안 돼요. 그런데 알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힘들면 핑계가 나오고 변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 플래티늄 세미나에서 여러분 이 영상 혹시 보셨나요? 이 화면 제가 어제 너무 좋아서 캡처를 떴는데요. 울면서 앉아있지 말고 무엇이든 해보세요. 끈질기게 해보세요. 그리고 절대 희망을 놓지 마세요. 우리 리치 회장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어록들 중에 저는 어제 이 글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코로나 아닌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스페어 타이어가 준비되셨나요? 저는 아메가 이렇게 완벽한 스페어 타이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요. 제가 이 안에서 또 위너스 그룹 안에서 제대로 바르게 또 섬기면서 이 사업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크라운이 될 수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짧지만 이런 시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요. 오늘 우리 도전에서 우리 위너스 그룹에서 가장 멋지게 성장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저의 오늘 사업 설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